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실제 사건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사진은요, 실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남자의 영혼 결혼식을 시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여자 2명을 살해한 사건이야. 자, 이 사진은요, 실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남자의 영혼 결혼식을 시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여자 2명을 살해한 사건이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중국에서 결혼을 못하고 죽은 남성을 위해서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는 또 풍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죽은 영혼을 위해서 여자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밝혀지면서 진짜 중국을 또 뒤엎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야. 이게 커시진이라는 그 중국 언론인가 봐. 근데 이게 그 커시진이라고 해서 이거 진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이 중국 커시진 및 현지 언론들에서 이 마중아라는 사람, 그래서 2년 전에 산시성 선무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죽은 총각이었대요. 그래서 이 죽은 총각의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정신지체장애 여성이 있었던 거야. 정신지체장애 47살의 왕꾸잉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한테 가가지고 너 결혼하고 싶지? 내가 결혼시켜줄까? 라고 해서 그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여성에게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속인 거야. 그런 다음에 무서운 곳으로 어디론가 끌고 가서 죽여버린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사람이? 이 시체를 팔아. 그러니까 자기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냥 이 시체를 팔려고. 그 절실한 영혼 결혼식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에 팔았냐? 42,200위안에 팔았대요. 약 670만 원이야. 한국 돈으로 하면 670만 원에다가 이 시체를 팔아 넘긴 거야. 그래서 이 끔찍한 사건을 중국에서 보도하면서도 중국 사람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자,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이 마충아라는 사람은요, 이 동일한 수법으로 열흘 뒤에 60살의 또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살해해. 그런 다음에 이 시신을요, 산시 지역이라는 곳으로 운반을 해요. 그런데 그 운반하던 중에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체포가 된 거야. 제발요. 그쵸, 진짜. 나도 약간 이거 보면서, 이 사건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 제발 진짜 왜 이러냐, 진짜. 세상에 미쳐간다, 내가 막 이 생각이 들었어. 자, 이 마씨라는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사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숨진 자신의 남동생한테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의 친누나 류평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친동생이 죽은 어떤 여자가 있었던 거야. 그 류평샹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시체를 구해달라고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시체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할 거야. 그러니까 만만한 그런 약간 정신지체를 가진 분들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데리고 가서 죽여버린 거야. 지가 결혼하지 그러면. 새끼. 어쨌든 리씨가 살고 있는 이 산메이 선무현이라는 곳에는요, 결혼을 올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13세 이상의 남성에게는요,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 풍습이 지금도 남아있대. 2018년인데 지금도 남아있대. 이 21세기에.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그 류평샹이라는 이 누나, 이 여성이 자신의 남동생의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30위안이 있었는데, 이 돈으로 영혼 결혼식에 필요한 상대 여성의 시체를 찾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 마씨를 만나게 됐고, 이 마씨가 정신지체장애를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돈을 받고 판 거지. 자, 한편 이 같은 중국 산골 마을에서는요, 이와 같은 이런 악습이 현재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대.
그리고 이런 거를 돈벌이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여성을 살해해버리거나 시체를 몰래 무덤에서 파내는 거야. 갓 묻힌 시체들을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막 그 시체를 파내. 그 도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돈 받고 또 파는 거지. 이런 일이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저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까 제가 스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스펀지에서 실제로 중국에 계시는 분들, 대만에 계시는 어떤 분이랑 인터뷰를 하는 그 전화통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말 중국이나 대만에는 아직까지 이 영혼 결혼식이 풍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자, 이 영상은 스펀지 제로에서 가지고 온 영상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冥婚这种民俗呢？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전에 약간 이런 음혼이라는 그 영혼 결혼식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 분이 물어보셨더니 这个我想肯定是有过的。你知道是大概什么时候吗？或者是什么样的民俗呢？什么时候？我觉得应该说，在这个新中国成立之前，在很多区域内都是存在过这样的习俗吧，尤其是中国人有一种那种。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중국에 정말 이 음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까? 영혼 결혼식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보시면 인잉이라고 중국 국가지리 잡지사랑 뭐 이렇게 통화를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했더니 네,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그런 다음에 중국 문화의 하나로 민간에 전해졌던 풍습이래. 풍습인데 아들에게 병이나 약간 이런 약간 뭐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후에 아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길조를 넣어주기 위한 부모님들의 생각으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해. 그런 생각이 사람이 죽은 후에도 진행되게 되면서 음혼이라는 하나의 풍습으로 발전된 거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중국도 약간 미신 이런 거 좀 많이 믿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다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남자를 위해서 여성의 사체를 함께 묻어주는 기괴한 풍습도 다시 살아나고 있대. 여자를 왜 묻어줘? 여성의 시체를 같이 묻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중국 산시성 일부에서 가족 중 남자가 결혼을 못하고 죽으면 집안에 아군이 온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대. 남자가 결혼 못하고 죽으면 그 집안 전체에 안 좋은 기가, 안 좋은 게 이렇게 내려간다, 뭐 떨어진다, 약간 이런 거야. 미신이지. 그래가지고 이런 미신 탓에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여성의 이런 게 사체 절도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자, 이게 진짜 실제로 기사가 났대요. 상해일보에서 정말 이런 기사가 난 거라고 해. 자, 린시 산시성 흉퉁현 공안 부장이요. 최근에 지난 3년 동안 최소 30구 이상의 사체 절도 사건이 접수됐다. 사체 절도나 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 불법 매매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대. 이 공안 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경찰이겠지. 자, 중국 형법상 여러분 사체를 절도해 혹은 사체에다가 뭔가 훼손을 해. 그럴 경우에는요 얼마인 줄 알아? 3년밖에 안 돼. 최대 3년형의 징역이 선고된대. 그러니까 죽은 사체를 토막내거나 아니면 그 죽은 사체를 이렇게 절도하거나 그러면 최대 3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된대. 자, 중국식 영혼 결혼식은요, 미혼인 상태로 죽은 남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부처럼 예쁘게 꾸민 여성의 시체를 옆에 눕히는 거야. 그리고 땅에 같이 묻어. 이게 960년부터 1279년 송나라 시기 때 그때부터 굉장히 이 풍습이 빡 이렇게 하다가 일부 지역에서까지 계속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가 중국 인민공화국 설립과 함께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해. 그런데 이게 실제 약간 남자랑 여자 인형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영혼 결혼식을 시키는 약간 뭐 그런 사진인 것 같아. 자, 때문에 아직까지도 관습이 남아있는 곳은요, 여자 시체를 구하지 못하거나 그럴 경우에 여자 그림이나 인형을 대신해가지고
실제 그 사체 옆에다가 같이 묻어주기도 한대요. 그런데 사실은 중산층이 중국에서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진짜로 인형 말고 그림 말고 진짜 사람 시체를 자신의 아들과 혹은 자신의 동생이나 남동생이나 그래서 같이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려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체를 어떻게든 돈을 얼마를 주고라도 괜찮으니까 돈을 주고 사서라도 몰래 자신의 가족 그 남자아이 옆에 묻어주려고 한다고 해. 얼마를 쓰든지. 이거 진짜 얼마나 이게 복장 터져 진짜. 아 진짜. 이것도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뭐 동생이나 딸이나 그게 만약에 이렇게 죽였다고 생각해봐.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진짜 말도 안 돼. 내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60살, 47살, 그러니까 그 정신지체 여성분들을 이렇게 죽였다고 했으니까. 내 누나라든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자, 중국의 경찰 관계자는요, 갓 사망한 여성의 시체를 얼마에 파는 줄 알아요? 10만 위안 정도에 판대.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면 당시에는 1,9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요. 1,900만 원 정도에 판대. 갓 사망한 여성의 시체. 그리고 죽은 지 한 수십 년이 지난 여성의 사체는 5천 위안에 팔린대요. 그러니까 95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어. 경찰 관계자가 말한 거니까 틀림없겠지 뭐. 그렇지만 사체 절도 경우에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증거를 찾기가 어렵대. 왜냐면 이게 산소마다 카메라 CCTV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훔쳐가는지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 시체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실 수사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여성 사체 절도 사건은요, 산시성뿐만 아니라 허난성과 산시성 일부에도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해. 때문에 인근 마을 사람들이요, 아예 집 근처로 이사를 간대. 집 근처로 그 무덤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아싸리 내 집 근처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전문 감시인을 고용을 하는 거야. 아니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지.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당시에 이 시체가 없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나 봐. 자, 홍등현 동바오에 있는 그 장궈릉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지난 2월에 할머니 무덤에서 할머니 시신이 사라지는 걸 나중에 알아챘다라고 말을 했대. 평생 함께 살았던, 나를 키워줬던 그 할머니의 흔적을 지금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진짜 망연자실하지. 세상을 다 잃었지. 평생을 같이 산 할머니가, 무덤에 있어야 되는 할머니가 없어진 거야. 그 마음을 어떻게 감히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또 인근마을에 사는 거치원이라는 사람은요, 지난해 3월 우리 어머니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엄마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5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50만 원 정도 넘는 돈을 썼지만 아직도 엄마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이 영혼 결혼식, 그래요. 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었고, 그럼 저 하늘나라에서 너무 외롭게 살 겁니다 라고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나도 그래,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식이 있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좀 그러니까 한편으로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잘 묻혀있는 다른 사람이 시신을 꺼내가지고 훔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뭔가 집안에 더 애군이 낀다든지 뭔가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물에 피눈물 납니다. 죽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정말 엄청난 저주가 당신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위험한 초대 어떠셨나요? 뭔가 등골이 서늘하고 굉장히 기괴한 괴담들이었죠. 다 섬집 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이어져 나려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영혼 결혼식이 시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밤길 조심하자고요.